우리가 말을 할 때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결론만 말해서 그래요. 아무 질문 대결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질문이나 하는 거예요. 이 아무 질문 대결 놀이는 아이들이 질문에 익숙하지 않을 때 시도하면 좋은 놀이예요. 처음에는 주제 하나를 정해 놓고요. 사물이 되어도 좋고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좋고요. 그림책이라든지 텍스트여도 좋으니까 이 주제 하나를 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아무 질문이나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답을 하지 않는 거죠. 질문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주제 없이 아무 질문 대결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주제가 없을 때 장점은 또 아이들이 어떠한 가치나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으로 또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질문 놀이는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질문이든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무 질문 대결 놀이입니다. 아무 질문 대결 놀이 첫 번째는요, 일단 질문하고 많이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계속 그냥 아무 질문이나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특히 질문 만들기 어려워할 때 처음에 시도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담감이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을 조금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하고 기발한 질문들도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무 질문 대결 놀이가 지속되면은 기본적인 질문의 형태가 갖추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의 형식들을 이제 점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갖춰가는 거죠. 이런 기본 질문을 통해서 이제 파생돼서 여러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 질문 놀이 대결입니다. 그림책이라는 게 사실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는 이런 한정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림책을 잘 보면은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책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하브루타를 통해서 이런 그림책에 있는 의미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엄마도 변하고 아이도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그림책이라는 도구예요. 네, 그래서 그림책이 하브루타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브루타에 적합한 그림책은 사실 없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림책으로 먼저 시작하면서 그 주제와 파생되어 있는 것, 아니면 그 작가와 파생되어 있는 것,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책으로 하브루타 하실 때는 표지를 가장 먼저 보는데요. 표지를 보면서 표지에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요소들은 왜 여기 그려져 있을지 함께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읽으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유추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림책의 그림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림을 한번 쑥 훑어서 넘어가고, 세 번째는 그림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때는 소리 내어서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데 글밥이 많을 경우에는 엄마가 이야기 형식으로 읽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읽고 난 이후에 그림책의 내용을 심화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림책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그림책 하브루타의 과정입니다. 사실 질문을 만드는 형식이 하브루타에서는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답으로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내용을 텍스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실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적용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지,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질문들이 있고요. 심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의미가 이 사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는 것이 심화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를 했을 때 사실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토끼는 거북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이게 이 사실적인 질문이 사실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알아보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사실적인 질문이고, 네가 만약에 토끼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네가 만약 거북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상상 질문은 만약에 토끼와 토끼가 경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가서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드는 질문들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늦지만 끝까지 하는 친구들과 빠르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될까? 이런 건 이제 심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결론만 말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요. 대부분 결론만 말해요. 공부해야지? 공부해. 밥 먹어. 숙제해. 다 결론만 읽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결론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시키기가 어렵고 상대방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A, B, A 다시 형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그 밑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행동을 했어야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논리적인 말하기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공부해. 왜냐하면 네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언젠가는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다.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네가 언젠가 무언가가 하고 싶어질 때 그것에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기본 스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네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그럼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ABA- 형식이고요. 근데 이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데, 하버드에 그 랭거 교수가 있었는데 심리학자 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5장만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60%만 이제 양보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5분만 먼저 복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사실 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라는 이 말은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4%가 양보를 해줬어요. 우리는 흔히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 뒤에 구체적인 이유가 올 거야, 논리적인 근거가 올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라든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활용한다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말하기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